라운드마다 상승과 추락, 반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매 순간 눈을 뗄 수 없는 경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2021 K3 리그 15라운드 화성FC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를 화성 종합보조구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돈 말씀에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백종화 해설위원이 이제 중계 진중에 유일하게 굉장히 빠르게 또 네. 백신을 맞고 이번 중계 방송에 함께하는데요. 좀 몸은 좀 괜찮으시죠? 네, 이제는 뭐 야울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다 없어졌고요. 네.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서 오늘 경기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루빨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백신을 맞고 좀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꿈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창원시청 축구단은 파주시민축구단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화성FC는 14라운드에 휴식을 가져갔는데요. 현재 순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은 현재 리그 8위, 그리고 화성FC는 리그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두 팀의 승점 차 단 1점에 불과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비슷한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고, 네. 현재 3위 대전한국철도 축구단도 승점 21점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화성FC와 단 3점 차이라고 본다면은 3위까지는 정말 단 1승이면은 바로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치열한 중위권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순위표만 보더라도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이제 라운드마다 상승과 추락이 반전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곧바로 이런 멘트를 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3 리그를 지켜보시는 팬분들조차 리그 마지막까지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뭐 지난해였다면 스플릿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상위 스플릿에 어느 팀이 갈지도 예측하기 힘든 그런 리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홈팀 화성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박재환, 최영훈, 조영진, 김성환, 김한빈, 황진산, 박태웅, 공용훈, 김도영, 박준태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지난 경기였죠. 13라운드에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오랜만에 화성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공용훈 선수가 오늘도 선발 출전하면서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의 화성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오늘 연승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창원시청 축구단 이순규 골키퍼, 황재훈, 차영환, 박형익, 신태한, 양준모, 김현중, 한승환, 김동섭, 김슬기, 임예담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창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에 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슷한 선발 명단을 꺼내고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주장 양준모 선수와 그리고 수비 라인의 핵심이자 그리고 앞쪽에서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태한 선수의 이름이 역시나 오늘도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심판진 김재홍 주심, 손상수 1부심, 주현민 2부심, 우병훈 대기심이 오늘 경기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FC는 지난 라운드에서 휴식을 가져갔는데 13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는 공용훈 선수의 결승골로 승점 석점을 챙겼죠. 그렇죠. 6라운드까지 4승 2무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가져가던 화성이었는데 7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1무 5패를 기록하면서 9위까지 추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던 화성. 하지만 13라운드에 공용훈 선수의 결승골로 승리를 오랜만에 거두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 휴식 기간 동안 또 다시 이제 창원을 상대로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휴식기가 화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현재 조동건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과 함께 그라운드에 이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조동건 선수의 개인 득점 순위는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김학철 감독은 화성FC의 이 골 결정력 그리고 득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에 대한 부재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일단은 네, 창원시청은 자, 지난 경기에서 파주시민축구단과 1대1 무승부. 네. 김슬기 선수가 득점을 올려줬고 최근에 이제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신태한 선수의 활약 역시나 좋았어요. 그렇죠. 신태한 선수가 이제 11라운드부터 13라운드까지 3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어줬는데 전부 다 이제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이었거든요. 그만큼 뭐 양준모 선수의 세트 플레이에서 킥 능력이라던가 네. 그리고 신태한 선수의 결정력까지 굉장히 많이 도와주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가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창원시청의 득점 그 시작은 역시나 양준모의 발끝에서 그렇죠. 출발했습니다. 양준모 선수부터 시작해서 또 임예담 선수, 김슬기까지 이어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창원입니다. 자, 양 팀의 경기가 주심의 휘슬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주황색 유니폼의 화성FC, 그리고 화면 오른쪽 자, 흰색 유니폼의 창원시청 축구단이 자리합니다. 자, 바운드된 볼 경합 과정에서 화성이 볼을 가져왔는데요. 자, 측면에서 타이탄 수비와 함께 창원이 볼을 가져옵니다.
일단은 최근 분위기를 보신다면은 창원이 확실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3승 2무 굉장히 좋은 그런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창원인데 화성은 굉장히 조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변화를 통해서 전방에서의 득점 능력을 살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계획하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최용훈 선수의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울산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이 박성민 골키퍼가 울산시민축구단 선수들의 압박에 조금 패스미스도 나왔고 수비적인 네. 부분에서도 조금 불안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던 화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박준태 선수를 필두로 한 공격은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득점력에서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된다면은 네. 분명히 화성이 다시 분위기를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 초반 굉장히 빠르게 공격 템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예담이 앞쪽으로 짧게 그리고 양준모가 이어봤습니다. 다시 임예담. 타이탄 수비 이겨내면서 패스 짧게 돌리고 있는데요. 곧바로 원터치 연결. 터치라인 근처에서 마지막에 발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확실히 양준모 선수의 위치가 창원이 어느 타이밍을 이제 좀 잡고 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양준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자재로 많은 지역을 커버를 하거든요. 공격을 전개할 때 후방 빌드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방에서 볼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측면까지 빠져주면서 여러모로 많은 역할을 해주는 이제 좀 프리롤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양준모 선수인데 그만큼 이제 양준모 선수의 컨디션이 어떻게 보면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부분을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뒤쪽에서 짧게 돌리고 있는 화성FC. 자, 지지난 경기였죠. 화성FC의 이 공용훈 선수의 득점 장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축구에서 또 보기가 힘든 양쪽 골포스트를 모두 맞고 네. 골라인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사실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인데 네. 그 이제 뭐 그 장면에서 득점이 어느 타이밍에 나왔냐 보다도 일단은 그렇게라도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이제 승점 3점을 가져오는 무승이죠. 네, 무승의 고리를 끊었다라는 것에 이제 화성에게는 굉장히 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공용훈 선수의 득점 장면을 봤을 때 충분히 또 왼쪽에서 코너킥 상황 확실하게 준비된 세트피스 같았고요. 그렇죠. 아크 정면에서 공용훈 선수가 좋은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득점을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전방에서의 압박을 조금은 이제 천천히 가져가고 있는 화성FC. 지금 또 라인을 조금 높여주면서 전방에 계속해서 센터백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경기가 안 풀릴 때 포워드로 올라갔던 5번의 최영훈 선수거든요. 오늘은 애초에 이제 센터 포워드로 출전을 하면서 경기를 이제 앞쪽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이 부분을 또 이 높이를 어떻게 또 살릴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오늘 화성이 창원을 상대로 했을 때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화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도박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잘 준비를 했는지 굉장히 또 재밌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방으로 뿌려주는 이 공중볼과 관련해서 우선 가장 먼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하는 김학철 감독의 전술인 것 같고요. 그만큼이나 이제 최용훈 선수가 조금 볼을 따내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해줘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2선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또 배치됐거든요. 네. 조영진 선수, 공영훈 선수, 박준태 선수까지 지금 잘 열었어요. 자, 왼쪽 잘 봤습니다. 짧게 밀어준 이후에 곧바로 크로스, 수비 팔에 맞고 라인 근처 아웃되지 않습니다. 화성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접어넣고 왼발 크로스. 자, 이번에 크로스가 조금 깊게 흘러갔고요. 최용훈 선수가 있었지만 머리에 맞추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측면에서의 준비를 좀 많이 해왔을 화성이거든요. 양쪽 윙백뿐만 아니라 윙어들까지 배치를 하면서 백스리에서 측면 공격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위치를 좀 선점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김학철 감독인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박준태 선수가 측면으로 이제 좀 도와주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드 패턴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중앙으로 보낼 것이냐도 화성의 오늘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요. 이 공을 이번에는, 박준태가 뺏어내는 듯했는데 마지막에 라인아웃.
하지만 공격권은 화성이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네, 이번에는 신태한 선수가 조금은 좀 안일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상대 압박에 좀 볼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잃어버렸던 볼을 빠르게 또 처리를 해주면서 일단은 큰 위기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자, 김도영이 앞쪽 짧게 그리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최영원 선수가 패스를 다시 리턴 패스를 내주는 과정에서 수비 압박이 상당히 거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은 리턴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볼을 받기는 어려웠고요.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앞쪽으로 이제 또 오버래핑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죠. 자, 마지막에 박태웅 선수의 무릎에 맞고 조금 패스가 어렵게 연결됐는데요. 여전히 좁은 공간 화성FC가 또 한 번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자, 본인들의 템포를 만들고 있는 화성FC. 뒤쪽 짧게 내준 이후에 황진산 한 번에 전방으로 높게 뜁니다. 그리고 오른쪽 김도영의 패스. 자, 빙글 돌면서 압박이 굉장히 거센데요. 자, 한승환 선수의 좋은 수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 박준태 선수 박태웅 선수의 위치가 또 재미있는 게 오늘 수비할 때는 백스리의 오른쪽 스토퍼로 조금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공격 때는 원래 포지션이 거의 뭐 미드필더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가담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백스리와 백포를 계속해서 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화성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먼 거리에서 거리였는데 왼발 슛을 네.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넘어지면서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 경기는 진행. 양준모가 짧게 빼줍니다. 자, 곧바로 원투 패스 이후에 오른쪽에서 달려가는 김슬기. 역시나 김슬기 좀 빨라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역습 과정에서의 속도를 살려주는 김슬기와 임예담이거든요. 이 두 선수가 전방에서 이제 속도로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양준모 선수나 김동섭 선수에게 찬스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가져가는 창원시청 축구단. 곧바로 양준모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창원시청의 세트피스는 정말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신태한 선수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양준모 신태한 승리 공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창원시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세트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화성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준모 크로스 높게 올립니다. 펀치. 한 차례 수비에 성공했던 화성FC. 하지만 창원시청의 공격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뒤쪽 짧게 내준 이후에 중앙 쪽 마지막에 킥은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차영원 선수가 세트 플레이 상황에 이제 공격 가담을 했다가 볼을 앞쪽에서 받은 상황, 좋은 공간에서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마무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슈팅이라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패스라기에도 조금 애매한 킥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 볼이 그대로 이제 골라인 밖으로 나가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벌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됐죠. 네. 자, 볼을 갖다 대는 장면을 봤을 때는 가벼워 보였고요. 네. 자, 우선 패스를 시도한 것 같은데 자, 공격권은 넘어갔습니다. 자, 그 전 상황에서 이제 옵사이드가 선언됐고요. 자, 차용환이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창원시청의 지난 라운드 김슬기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다는 것은 최경돈 감독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득점 루트가 최근 경기에서는 양준모 선수나 신태한 선수에게 많이 좀 집중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격진에서 해결을 해줬다라는 부분만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최경돈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심적으로도 이제 플레이적으로도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헤딩 패스 이후에 원터치로 뒤쪽으로 다시 돌립니다. 박경희. 자, 양준모에게 하지만 화성에게 공격권이 넘어갔고요. 황진산 짧게 내준 이후에 공격원의 패스 그 전에서 박경익 선수의 반칙이 곧바로 선언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경익 선수는 볼을 건드리지 않았냐라는 그런 어필을 좀 해보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네. 주심 입장에서는 태클이 좀 깊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진행한 이후에 자, 박재환이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창원시청이 어느 정도 내려서 있기 때문에 좀 공간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경기가 좀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수비적인 부분을 전반전에는 먼저 가져가겠다. 창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많은 경기에서 그런 전술적인 부분을 좀 보여줬던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에 뭐 실점을 하지 않고 후반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승부수를 띄우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좀 라인을 낮추면서 밑에서 수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FC는 후방 지역에서 한 번에 전방으로 찔러주는 로빙 패스를 많이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는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방에 조동건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이끌던 그런 화성이었는데 네. 부상으로 좀 팀을 이탈하고 난 이후에는 최영훈 선수도 이제 전방에서 역할을 좀 많이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조금 강하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팀 컬러 자체가 뒤쪽에서 짧은 패스를 통해서 빌드업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섞어서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창원시청에게도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또 연출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한 가지 패턴보다는 여러 가지 패턴을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죠. 네. 자, 한 번에 왼쪽 측면을 바라봤습니다. 자, 다시 뒤쪽으로 돌립니다. 킥이 조금 뒤쪽으로 가면서 다시 뒤로 물릴 수밖에 없었던 화성FC인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볼을 돌리면서 점유율을 높여갑니다. 굉장히 이제 볼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화성입니다. 네. 자, 원투 패스 이후에 중앙으로 연결. 자, 빙글 돌면서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김도영. 앞쪽으로 짧게 밀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까지 공용훈 크로스. 자, 수비에 맞고 아웃되면서 코너킥 기회를 가져오는 화성FC. 확실히 화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볼 소유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뭐 미드필더를 구성하고 있는 뭐 황진산 선수, 박태웅 선수, 뭐 김성환 선수 이런 선수들 K리그 1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했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서 볼을 소유하면서 여유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방에서의 속도감을 좀 어떻게 살릴 것이느냐가 아무래도 화성이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숙제가 되겠죠. 자, 황진산의 코너킥 높게 올라갑니다. 자, 뒤쪽 그대로 흘렀는데 그 전 상황에서 이제 반칙이 선언됐네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볼이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라는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요. 아, 골킥이 선언됐고 네. 그리고 현재 신태현 선수가 조금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중에서의 경합 상황에서 조금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태한 선수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황진산의 크로스가 자, 아웃됐다가 들어왔다는 판정 같고요. 자, 골킥을 짧게 진행했습니다. 타이트한 충돌과 함께 자, 창원시청의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확실히 이메담 선수가 저런 공간을 만들어낸 이후에 대시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스프린트 능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 입장에서도 뒤쪽에서 이제 볼이 이미 통과가 됐지만 이메담 선수를 보내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강한 압박을 통해서 파울로 끊어낸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화성FC가 또 스피드를 한번 살려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자, 최영훈이 뒤쪽으로 살짝 빼준 이후에 황진산. 자, 빙글 도는 과정에서 패스에 대한 타이밍을 조금 놓쳤습니다. 그렇죠. 앞쪽으로 이제 최영훈 선수가 이제 좋은 위치에서 볼을 받았는데 동료들이 도와주는 속도가 조금 늦긴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뒤쪽으로 다시 나갈 수밖에 없었던 화성. 이런 부분에서의 좀 속도감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전히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창원시청.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화성FC. 하지만 줄 곳이 조금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황진산. 자, 공용의 패스 그리고 중앙까지 연결됐어요. 자, 짧게 줬던 조영진. 자, 마지막에 최영훈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는데 우선 첫째로 최영훈 선수가 넘어지는 과정에서는 볼을 밟고 그렇죠. 네, 넘어졌고 그 이후에 이 한승환 선수와의 충돌 과정에서는 두 명의 선수가 확실하게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곧바로 화성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한승환 선수가 이제 볼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영훈 선수가 이제 넘어지면서 접촉했던 부분을 이제 파울로 선언을 했던 주심입니다. 자, 이승규 골키퍼가 킥을 준비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승규 골키퍼가 이 상대팀의 지금 총 3명의 선수가 겹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경기는 진행되고요. 얼리 크로스 앞쪽에, 올라갑니다. 네. 박성민 골키퍼. 이번에는 조금 억수선한 상황에서 네. 앞쪽에 있었던 김동섭 선수에게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가 있었거든요. 박성민 선수가 잘 처리를 해줬고요. 자, 순간적인 루즈볼 상황에서 3명의 선수가 볼을 가져오기 위한 다툼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조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김현중 선수죠. 네, 무릎 쪽에 조금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장준모 선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좀 겹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 경기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승규 골키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네, 지난 경기에서 상대팀의 이제 헤더슛을 조금 약하게 왔는데 그걸 가슴 트래핑으로 이제 받으면서 네. 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조금 끌기 위한 생각도 있었겠지만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뭐 도발 커맨드라고 하는데 네. 네, 상대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경기장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상대에게 좀 급하게 마음을 먹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경기적에서 심리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워낙 또 심리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승리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행동적인 부분이었고 뭐 트래시 토크 같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심리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이죠. 그렇죠. 자, 임예담이 뒤쪽 짧게 내줍니다. 자, 전에 제가 창원시청이 승리한 경기에서 임예담 선수와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 네. 그 경기에서 임예담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워낙 활동량이 많고 본인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줬던 선수였어요. 그렇죠. 전방에서의 이제 속도감을 살리면서 역습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플레이가 워낙에 좋은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창원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김슬기, 임예담 양쪽의 측면에 위치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수비적인 부분을 먼저 가져가고 한 번에 뒤로 넘겨주는 패스들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죠. 자, 현재까지 이제 약 18분 정도가 흐르고 있는 두 팀의 경기인데 아직까지는 두 팀 모두 이렇다 할 슈팅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화성이 조금 소유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이번에는 위험해요? 너무 위험한데요. 자, 끊겼습니다. 공용은 하지만 신태환이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저런 횡패스라던가 뒤로 네. 나가는 백패스에서 끊기게 된다면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사실 저런 부분 때문에 이제 수비 지역에서 특히나 횡패스는 너무나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자, 양준모의 패스 왼쪽 측면 박경익 한 차례 흔들어줍니다. 자, 뒤쪽 돌면서 임예담 왼발 크로스 높게 올라갑니다. 자, 반대편 길게 흘러갔지만 여전히 볼은 창원시청에게. 김성원의 헤딩. 경합 과정에서 강한 충돌이 있었고요. 곧바로 박경익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박경익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경합 상황 아니었냐, 이제 공중볼에 대한 경합이었다, 자신도 떴고 같이 볼이 안에 있었던 상황이다, 파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어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심이 좀 파울로 끊어주는 장면입니다. 자, 순간적인 충격을 받았던 공용은 자, 관중들의 박수를 받고 일어섰습니다. 박태웅. 확실히 오늘 오른쪽 측면에서 빌드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박태웅 선수거든요. 네. 확실히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해온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뒤쪽에서 좀 빠져 있으면서 빌드업 과정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은 화성 입장에서도 볼을 돌리는데 한결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조영신이 왼쪽 측면까지. 자,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요. 한 명 제치면서 시도한 패스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팀 모두 우선 볼을 소유했을 때 굉장히 침착하게 공격 과정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창원시청은 신태환의 발끝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조금 위험했어요. 네, 한승환 선수가
혼자서 이제 두 명의 압박이 들어오던 과정에서 이제 탈압박을 통해서 볼을 일단 빼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네. 조금 한 타이밍 빠르게 화성의 압박이 가해졌더라면은 저런 플레이는 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죠. 확실히 지금 콜플레이 상황에서 창원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는 게 조금 좀 뒤쪽에서 두 명의 선수들이 붙자마자 한승환 선수가 좀 빠르게 처리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스로인을 짧게 가져간 이후에 곧바로 원터치 패스 헤딩으로 끌어냅니다. 자, 중앙에서 한 번에 왼발로 높게 띄웠는데요. 전방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자, 두 명의 선수 헤딩 패스. 네. 박성민 골키퍼에게 흘러갑니다. 굉장히 애매한 위치로 볼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박성민 골키퍼가 나와서 직접 처리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러면서 좀 공중볼을 처리하는 김도영 선수였던 장면인데 김도영 선수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박성민 선수에게 내주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을 조금 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서의 압박을 가해주던 이메담 선수였죠. 이메담 선수에게 찬스가 날 뻔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수비적인 위치에서 순간적으로 애매하게 흘러갔던 패스가 네. 곧바로 이제 실점까지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득점 없이 경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공용훈 끝까지 한번 달려가 봤던 박준태 볼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사실은 청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상황이 아니면 공격에 대한 부분 전반전에는 많이 가져가진 않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보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화성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공격적인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의 지금까지의 전반전을 본다면은 창원은 준비해온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화성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볼 소유권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소유 시간을 늘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 팀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타이밍을 조금 더 이제 오늘 경기의 분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후반전에는 더욱더 좀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볼 소유를 가져가면서 좀 두 팀이 이제 좀 치열하게 맞붙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화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원시청은 우선 선수비, 네. 선수들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우선 세트피스나 정말 확실한 역습 기회가 오지 않았을 때는 속도를 현재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예로 아무래도 김현중 선수와 한승환 선수의 위치를 볼 수 있는데 네. 계속해서 수비 앞쪽에 위치하면서 상대의 역습에 대한 대비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두 선수 모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빌드업 과정에서도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플레이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황재훈이 신태현 선수에게 조금 손짓을 해봤는데요. 자, 곧바로 신태현 오른쪽 길게. 자, 지금은 터치라인 아웃이 되기 직전에 볼을 만졌다는 판정. 네, 그렇죠. 핸드볼 파울이 선언됐죠. 네, 이 볼이 미쳐 나가기 전에 네. 볼로 잡아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생활체육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렇죠.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네, 어차피 이미 아웃된 볼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A 보드가 없기 때문에 네. 볼이 한번 나가면 멀리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잡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지금 리그입니다. 네. 자, 좋아요. 최용은. 자, 어깨 싸움. 최용은 넘어졌는데요. 반칙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최용훈 선수의 파울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박경익 선수가 어깨를 너무 잘 넣었거든요. 네, 박경익 굉장히 최용훈 선수에게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최용훈 선수도 좋은 위치에서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박경익 선수가 어깨를 먼저 넣으면서 자, 사실 조영진 네. 선수의 패스 자체가 노룩 패스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자, 수비진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위치로 패스를 시도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패스가 들어가면서 최용훈 선수에게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박경기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침착하고 좋았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두 팀 모두 화끈한 모습을 한 차례 보여줬고요. 자, 프리킥 짧게 빠르게 진행합니다. 왼쪽으로 전달했습니다. 김한빈. 조영진. 자, 중앙 쪽 빙글 돌면서 박태용의 패스. 다시 짧게. 자, 들어갈 듯 하면서도 다시 무르고 있는 화성이에요.
그렇죠. 화성은 일단은 소요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부분들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조금 과감한 패스 시도한다기보다는 뒤쪽으로 좀 빼면서 계속해서 상대를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포지션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동섭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은 하프라인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화성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모습인데요. 네. 자, 순간적인 압박과 함께 뒤쪽으로 길게 뺐던 백패스, 박성민 골키퍼가 어렵게 잡아내면서 한 번에 클리어링까지. 순간적인 압박에 조금 불안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을 했던 화성, 빠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자, 박준태가 중앙에서 올라갑니다. 또 한 번의 노력 패스 이어집니다. 아크 정면 오른발 슛!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화성이 뒤쪽에서 볼을 돌리던 과정에서 실수가 나왔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창원시청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 됐거든요. 네. 창원시청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압박을 가해주면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형성을 했고, 그 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화성이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이었는데, 화성 입장에서도 이런 장면에서 사실은 조금은 더 속도가 필요했다고 보여요. 상대가 물러있는 상태였고, 물러있는 상태에서 앞쪽으로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간격이 순간적으로 벌어지면서 중원 공간이 많이 비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다면 화성 입장에서도 오늘 전반전에 가져나온 부분에서 분명히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에서 푸싱이 조금 있었는데요.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 박경익. 자, 화성FC의 박준태와 그리고 조영진 선수의 노룩 패스를 또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자, 공격 장면이 두 차례가 연출이 됐는데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창원이 볼을 가져옵니다. 박경익 왼쪽으로 밀어준 이후에 임예담 스텝 오버 잘 이후 올랐죠? 크로스. 네. 자, 김동섭 선수가 한번 쇄도를 해봤는데요. 박성민 골키퍼가 편안하게 잡았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장면에서 김동섭 선수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좀 마음 편하게 김동섭 선수의 머리에 연결이 된다면은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성 입장에서도 측면에서의 크로스에 대한 부분들 허용을 할 수 있지만 안쪽에서 김동섭 선수는 확실하게 마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김도형과 그리고 최영훈의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던 순간 부심의 깃발은 올라갔습니다. 간접 프리킥을 짧게 진행합니다. 자, 차영환의 패스를 오른쪽에서 이어봤고요. 양준모. 잡아놓고 원투 패스. 황재훈. 화성 역시나 내려서면서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 보이는 창원시청의 공격. 한승환. 두 명 사이에서 어렵게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잘 돌아섰던 장면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쉽게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옷을 잡아 끌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한승환. 자, 두 팀의 경기는 30분을 향해 갑니다. 얼리 크로스. 좋아요. 네. 수비가 먼저 발을 갖다 대면서 높게 띄워왔습니다. 오우. 네, 이번에는 바로 이제 카드가 준비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공용훈 선수의 발이 너무나도 깊었어요. 네, 그러면서 박경익 선수가 조금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바로 경고가 나왔죠. 네. 이 장면이었는데요. 그렇죠. 발목 쪽을 다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 다행히 발끝을 좀 밟히면서 박경희 선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인 그런 상황인데 공용훈 선수도 사실은 볼을 보고 트라이를 했던 과정이지만 좀 위험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경고에 대해서 빠르게 수긍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창원시청이 프리킥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역시나 키커는 양준모. 자, 아크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저 앞쪽에는 이제 임예담 선수로 보이는데 네. 창원시청이 또 재밌는 모습인데 양준모 선수가 지금 또 점을 찍어놓은 저 위치로 킥을 보내거든요. 네. 네. 이번에도 정확하게 갈지 지켜보시죠. 양준모의 킥 뒤쪽 막아냅니다. 박성민 골키퍼. 이번에도 굉장히 날카로운 궤적으로 휘어 들어가면서 머리에 네. 정확하게 배달을 해줬던 양준모 선수의 킥. 이번에는 박성민 선수가
정면으로 오면서 화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인 상황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창원시청의 공격 과정에서 충분히 또 속도를 살리면서 헤더를 시도했기 때문에 박성민 골키퍼의 정면으로 오더라도 막기가 조금 힘들어 보였거든요. 네. 이 장면에서 자, 캐칭을 조금 어렵게 가져갔던 박성민 골키퍼. 이번에는 창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고요. 네. 화성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큰일 날 뻔했던, 사실은 창원이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을 때의 경기 운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려나갈 수 있었던 창원시청이었기 때문에 화성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무엇보다도 선제 득점이 중요한 상황에서 실점을 했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뻔했습니다. 창원시청이 매 세트피스마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경동 감독의 이 전술 과정에서 팬들 역시나 선수비 그리고 세트피스를 이용하는 공격 과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최근에 성적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부분에서 5경기에서 3골을 만들어낸 게 신태한 선수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력, 이 부분을 경기 운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가져가는 능력이 워낙에 좋은 현재 창원시청의 분위기. 그렇다면은 이런 세트 플레이 상황을 화성 입장에서는 내주지 말아야 되고요. 창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한번 살려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까지 연결됐습니다. 홍영훈 안쪽으로 넣어줬는데 수비에게 막힙니다. 신태한의 클리어링. 화성이 볼을 다시 가져왔어요. 김도영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중앙 쪽을 바라봤는데 패스가 마지막에 읽혔고 지금도 위험해요. 네, 이번에는 루즈볼이 만들어졌고 두 선수가 이제 볼을 향해서 같이 태클을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네, 두 선수 모두 다리를 뻗으면서 하진 않았고 접으면서 가던 상황. 마지막에 황진산 선수가 좀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머리에 이제 좀 발이 닿는 그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통증을 조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김현중 선수가 통증을 느끼고 있지만 우선 주심의 판정은 화성FC의 프리킥을 선언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경합 과정에서 파울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미리 이미 판정을 했던 주심이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스로인으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자, 터치라이너에서 김도영이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김도영. 헤딩으로 돌려놨고 양준모의 헤딩. 자, 지금 화성FC 선수들이 많이 공격 진영의 높은 위치에서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깊숙하게 빨라요. 찔러줍니다. 박성민 골키퍼가 자, 빠르게 곧바로 던져줬습니다. 박스를 좀 잘 활용했던 박성민 골키퍼였고, 앞쪽에 있는 김슬기 선수의 속도를 아는 또 창원이기 때문에 한 번에 넣어가는 패스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자, 넘어졌지만 경기는 진행. 왼쪽 측면까지 차영환이 막아서고 있는데요. 다시 뒤쪽으로 돌립니다. 박태웅. 김성환의 전진 패스 빙글 돌면서 박준태. 자, 볼을 키핑해놓는 과정에서 차용환 선수의 깊숙한 태클이 있었고요. 최용훈 선수가 반칙을 이끌어냈는데 현재 위치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의 지금 프리킥을 얻어내고 있는 최영훈 선수. 확실히 전방에서 저렇게 등지면서 볼을 소유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도 공격수로 출전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조금 잘 활용을 하면서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직접 슈팅을 가져갈 수 있고 세컨볼에 대한 기회까지 엿볼 수 있는 화성FC의 프리킥. 자, 곧바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이승규 골키퍼는 이 수비벽에 대한 위치를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황진산과 그리고 박태웅 선수가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죠. 네, 일단은 지금 또 마지막에 볼을 만진 선수가 박태웅 선수인데, 네. 박태웅 선수가 조금 처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직접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 35분에 화성FC가 프리킥 기회를 가져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황진산 선수가 그렇죠. 동료 선수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벽이 있는 상황에서 그 벽의 시야를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좀 잡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웅 오른발 슛 아하. 넘어갑니다. 네, 박태웅 선수가 자신 있게 슈팅을 만들어냈는데 골문을 살짝 넘어갔어요. 하지만 화성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에서 확실하게 또 슈팅을 가져가는 부분들 분위기가 이제 창원이 좀 좋은 찬스들 만들어내면서 조금 분위기가 살짝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슈팅으로 다시 한번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자, 곧바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화성 FC. 자, 한 번에 오른쪽 측면 어깨 싸움 과정에서 마지막에 양준모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김성환 선수와 강한 충돌이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 김성환 선수는 조금 불만을 좀 표시를 하고 있었던 장면인데 양준모 선수가 빠르게 가서 좀 사과하면서 일으켜줬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프리킥을 빠르게 진행했던 화성 FC. 두 명 사이에서 또 한 번 반칙이 선언됩니다. 조영진 선수가 지금 현재 왼쪽 손이 조금 왼손이 불편해 보이는데 자, 상당히 팀을 위한 또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슬기의 백패스. 자, 또 한 번 변칙적으로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화성 FC고요. 넘어지면서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 박준태. 좋아요. 자, 박준태 오른쪽으로 쳐놓고 달립니다. 박준태. 상당히 오랜 시간 볼을 끌었는데요. 왼발 어허.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지금 약 10분 정도 전반전이 남은 상황에서 화성이 굉장히 압박을 강도를 높였거든요. 그러면서 볼을 탈취해냈고 그 과정에서 박준태 선수의 슈팅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화성이 전반전 시간에서는 마지막 10분을 조금 많이 노리고 오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타이트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자, 한승환의 패스 중앙에서 등지면서 김동섭 볼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프리킥 기회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최영훈 선수의 파울을 얻어내는 장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이제 그런 플레이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더 오랜 기간 활약을 했던 김동섭 선수도 못지 않거든요. 네. 확실히 이제 두 명 선수 사이에서 볼이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궤적으로 패스가 왔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빠르게 볼을 가지고 오면서 좀 지켜주는 그리고 파울까지 얻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 위치는 양준모 선수 역시나 직접 슈팅을 가져갈 수 있고 그렇죠. 이 차영환 선수가 또 같이 서 있는데요. 일단은 어느 선수가 처리를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지만 네. 확실히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분명히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충분히 이제 직접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임은 확실합니다. 자, 프리킥과 코너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창원시청. 자, 프리킥에 있어서 차영환과 양준모가 준비를 하는데요. 자, 기회가 많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영환 오른발 인스텝으로 강하게 한번 시도해봤는데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뭐 보통 저런 상황에서 많이 처리라는 이제 감아차는 그런 슈팅이 아니라 먼 쪽 골대 구석을 향해서 좀 강한 슈팅을 시도를 했던 차영환 선수인데 네. 이번에도 이제 슈팅이 조금 뜨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굴절이 살짝 있었네요. 네, 일단은 화성의 이제 골킥으로 선언이 됐고요. 굴절이 아무래도 이제 동료에 맞았던 것 같죠. 자, 골킥을 준비하는 박성민 골키퍼. 자, 양팀의 전반전은 40분을 향해 갑니다. 헤딩으로 끊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앞쪽으로 깊숙하게 루즈볼 상황에서 창원이 또 한번 전방으로 길게 넣어줍니다. 김동섭. 지켜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렇죠. 박태웅 선수가 또 빠르게 협력 수비를 와줬기 때문에 자, 수비 지역에서 스로인을 가져오는 화성FC. 전방에서 이제 김동섭 선수가 버텨주는 힘이 좋지만 일단은 김성원 선수와 박태웅 선수 두 명의 선수 사이였기 때문에 볼을 지키기는 어려웠고요. 확실히 두 명의 선수, 총 세 명의 선수죠. 김동섭 선수까지 세 명의 선수 모두 노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제 더 좋은 플레이를 했던 화성이 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성이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뒤쪽 내준 이후에 곧바로 연결. 헤딩으로 끊깁니다.
자, 라인 근처에서 아웃되지 않았고요. 가슴 트래핑. 왼발로 깊숙하게 공간 찔렀습니다. 있어요. 빠르게 김슬기 달려가는데요. 자, 김한빈의 스피드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그렇죠. 볼이 조금 길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김슬기 선수가 받기에는. 하지만 또 마지막까지 압박을 해주면서 볼을 좀 끊어내고 있는 김슬기 선수입니다. 자, 넘어진 이후에 곧바로 일어서서 김한빈이 빠르게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주고받는 과정 앞쪽으로 높게 헤딩으로 끊어줬고요. 양팀 모두 전반전에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우선 창원시청 축구단으로서는 준비했던 부분에 있어서 전반전에 무실점 한 가지 지키고 가는 것 같죠.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라인을 조금 내렸던 창원이었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조금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두 팀이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반전 마지막 시간을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안배뿐만 아니라 후반전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하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팀 모두 일단은 실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임예담 좋은 터치, 왼발 크로스 헤딩. 자, 뒤쪽 아직 있는데요. 마지막에 볼을 잃어버립니다. 있어요. 그대로. 오른발 슛! 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김현중 선수가 이번에는 굉장히 아쉬운 슈팅이 나왔는데 네. 김현중 선수 한양대 시절에는 득점력도 굉장히 좋았던 선수거든요. 하지만 일단 이번 슈팅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여기서 김동섭이 지켜내는 과정에서 황진산의 클리어링 멀리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황진산의 클리어링이 김현중 선수에게 정확히 연결이 돼버리면서 화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하지만 김현중 선수의 슈팅이 조금 아쉬웠죠. 점유율 자체에서는 화성FC가 조금 더 높은 상황에서 하지만 슈팅의 개수를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양팀의 전반전. 자, 조영진의 패스 태클로 끌어줍니다. 네, 손에 붕대를 감은 상태에서 스로인을 하네요. 네, 그래서 뒤쪽으로 좀 가볍게 네. 던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박태웅 오른쪽으로 연결. 자, 김도형과 다시 주고받은 이후에 수비 지역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박재환 박태웅 최용훈 선수를 바라본 패스는 수비에게 막혔고 곧바로 압박을 통해서 창원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상황. 머리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창원 입장에서도 이런 장면들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죠. 앞쪽으로 이제 경기의 시간적인 부분 전반전을 조금 더 소비를 하면서 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런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상대에게 볼을 넘겨주고 말았거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전반전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조금 더 소요 시간을 늘리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까지 플레이를 봤을 때는 전반전 많은 추가 시간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빙글 돌면서 김동섭 오른발로 아웃프런트 찔러줬지만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산. 자, 중앙 쪽 빙글 돌면서 박준태 왼쪽으로 빼줍니다. 툭 차놓고 크로스 높게 띄웁니다. 자, 박경익의 헤딩. 김도영. 됐어요. 자, 김도영 오른발. 마지막에 박경익 선수에게 맞고 아웃됐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박경익 선수의 헤더가 김도영 선수에게 연결되면서 박스 안쪽에서 좋은 찬스를 맞이했던 화성인데 박경익 선수가 끝까지 좀 집중을 가져가면서 상대의 몸동작에 속지 않고 끝까지 좀 블로킹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가져오는 화성FC. 이번에는 박태웅 선수가 준비를 하고요. 자, 준비된 세트피스를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자, 수비가 곧바로 붙어주면서 박태웅이 크로스를 준비합니다. 자, 두 손을 높게 든 이후에 박태웅 크로스 높게 올라갑니다. 공중볼을 처리하는 이승규 골키퍼.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은 아쉬운 코너킥 처리였어요. 자, 임예담이 공격권을 지켜냈습니다. 뒤쪽으로 빠르게 던집니다.
자, 전반전 종료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김현중. 자, 수비에 발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창원의 마지막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자,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크로스를 박성민 골키퍼가 끊고 나옵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추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한 번의 찬스 정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어느 팀이 좀 살려낼 수 있느냐가 확실히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하프타임의 분위기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화성이 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활용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 번의 장면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중앙 쪽 다시 뒤로 빼줍니다. 황진산. 오른발 로빙 패스. 자, 신태한의 머리에 한 차례 끊겼는데요. 헤딩으로 패스 연결. 공용훈이 마지막에 볼을 뺏깁니다. 자, 창원은 현재 앞으로 나갈 시간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화성FC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2021 K3 리그 15라운드. 자, 전반전 두 팀 모두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두 팀이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확실히 이제 두 팀 모두 소개 성과는 만들어냈거든요. 전반전에 확실히 이제 실점을 하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창원시청, 그리고 볼 소유 시간을 늘려가면서 소유권을 좀 가지면서 주도권을 가지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화성의 전반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두 팀이 득점을 만들어냈다거나 차이를 벌리지는 못했지만 실점하지 않으면서 후반전에 대한 이제 변화의 타이밍을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경기 반드시 승점, 석점이 필요합니다. 과연 어느 타이밍에 승부수가 나오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중앙 수비수의 사익 공간에서 기초 빌드업을 본인이 직접 전개를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위치를 이탈하면서,까지 이 김포의 3톱. 자, 지금은 이거 완벽한 기회예요. 윤민호 해결해줘죠. 윤민호. 자, 윤민호. 키퍼 제쳐냈고 그대로 슛. 윤민호! 결국엔 윤민호입니다. 스코어 1대0. 야,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역시나 김포에게는 전방 압박이었고 울산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울산 입장에서는 전혀 나와서는 안 되는 실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완벽하게 반전시킨 김포의 한 명의 공격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손석영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정말 울산 시민축구단이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이기훈 선수의 이 한방, 자, 손석영 선수 맞고 윤민호 선수에게 연결이 됐는데, 네, 사실 첫 번째 터치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네, 윤민호 선수도 이 바로 좀 왼발에는 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른발보다는 슈팅 타이밍을 좀 놓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골대 위치 보지 않고 골대가 있겠거니 하고서 본인의 감으로 완벽하게 왼발로 슈팅을 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잘 되는 세레브레이션을 미리 한 선수가 있는데 네, 그 장면이 살짝 오버랩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지나 끝까지 해야 되는 스포츠입니다. 심강호 살짝 띄워주고, 좋아요. 이관표의 패스가 띄워졌고요. 자, 박산 자, 쪽. 뒤쪽에 자, 1분 전에 해프닝이다. 선제골 대전이 만들어냈습니다. 와, 이번엔 진짜 들어갔습니다. 네. 대전이 결국에는 전반전에 주도했던 경기력 골까지는 만들어냈고요. 네, 강릉 입장으로서는 전반전 끝나기 직전에 또 뼈아픈 실책을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불과 몇 분 전에 아쉬운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 조금은 찬물을 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1분 만에
이건 필요 없다. 그렇죠. 내가 보여주겠다. 정민우가 만들어냈습니다. 와, 정민우 정말 무섭네요. 자, 그리고 세트 플레이를 계속해서 두드렸던 대전인데 결국에 세트 플레이 그리고 이관표의 왼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관표의 왼발로부터 어쨌든 시작이 됐고 네. 이 뒤쪽에서부터 쉽지 않은 바운드 그리고 터닝슛이었는데 정민우가 여기서 또 깔끔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되면서 5경기 연속골입니다. 역시나 정말 무섭네요. 득점 감각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는 정민우 선수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김동욱 선수의 아쉬운 슈팅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양 팀의 는 있었던 장면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수비 집중력적인 부분에서 아쉬웠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좀 성공적인 수비 전술을 오늘 꺼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는 손경환.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뒤쪽. 첫 골이 드디어 나옵니다. 주인공은 서동현. 그렇죠. 이렇게 박스 안쪽에서 볼을 받았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거든요. 네. 앞쪽에서의 이제 코너킥 상황, 머리에 맞고 동료의 머리에 맞고 굴절된 볼 서동현 선수에게 떨어지면서 그대로 득점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서동현 선수. 지난해 맞대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던 서동현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개인 득점 순위 경쟁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개인 득점 순위 경쟁에서도 좋은 활약을 네.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불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리그 7호 골을 기록한 서동현 다시 보실까요? 자, 코너킥 상황 이후에 자, 혼전 상황에서 본인 앞에 떨어진 볼을 서동현이 오른발로 강하게 슈팅을 가져가면서 자, 김상질 골키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리그 7호 골. 자, 서동현 하는데 선수.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실점을 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청주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 되겠죠. 자, 인석환의 로빙 패스 그리고 박스 안쪽 살짝 바깥쪽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자, 중앙 쪽까지 있어요. 그대로 골! 곧바로 동점골. 네.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득점을 만들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경주. 청주 입장에서는 이른 타이밍에 동점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청주 입장에서는 이 신재훈 선수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이제 변화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다시 한번 가져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신재훈 선수의 동점골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서원상 감독의 교체 카드 이후에 순간적으로 청주 FC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우선 이 장면. 자, 김시우 선수의 패스 굉장히 또 잘 내줬어요. 이동현 선수가 내줬는데. 그렇죠. 여기서 일단은 사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욕심내지 않았던 김시우 그리고 마지막에 신재훈의 마무리까지 청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또 변화를 통해서 역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마련했습니다. 네. 혹시 이 경기를 상황에서는 높은 이제 이런 크로스보다는 좀 낮고 빠른 크로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좋아요. 자, 청주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왼쪽으로 찔러준 이후에 그대로 왼발 슛! 골! 역전골 청주 FC. 스코어는 2대1이 됐습니다. 청주가 이렇게 역전골을 만들어내네요. 김재영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이동해가는 과정. 사실 경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쉽게 볼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왼쪽 측면으로 침투해가던 이제 김재영 선수에게 볼이 연결이 됐고 그대로 왼발 슈팅을 통해서 이제 반대편 포스트를 가르면서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재영 선수가 곧바로 패스를 받는 이후에 왼발로 그대로 슈팅을 기록했고요. 정규진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볼을 뺏긴 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네. 경주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김재영 선수의 논스톱 슈팅이 굉장히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가르면서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청주 FC 이 화력이 있고요. 이 한 방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경주 한수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멀티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네.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일단 오른발로 강하게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킥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띄워줬습니다. 골!
빠른 득점 FC 목포. 일단은 이번에 전인규 선수의 헤더였는데 네. 이영찬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너무나 날카로운 공격을 이어들어가는 골. 전인규 선수가 그대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트 플레이 달인이다. FC 목포 선제골 3분 만에 터뜨립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의 그 기세를 이번 경기까지 좀 이어가면서 목포가 전반 초반 득점을 만들어내는 상황. 이렇게 된다면은 양주가 득점력적인 부분에서 계속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목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수비력이 워낙 좋은 팀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크로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잘 날카롭게 휘어들어갔고 전인규 선수도 끝까지 이제 수비들 사이에서 상대 수비 사이에서 높은 타점을 이번에는 멀리 봤는데요. 있어요. 들어갔어요. 추가골이네요. 이번에는 양주 선수들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한번 놓친 상황. 목포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양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경기 운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열 선수의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지난 경기에 이어서 전반전에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전반전에 멀티골을 터뜨리고 이제 후반전에 한 골을 좀 잃어버리는 상황이었는데 이 장면에서 너무나도 쉽게 허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세트 플레이의 마술사다. 또 한 번 세트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사실은 전인규 선수의 머리에 맞은 볼이 그대로 이제 이종열 선수에게 이어지면서 권태현 골키퍼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 코너킥을 얻어내고 있는 김혜시청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들어가요. 선제골 기록합니다. 김혜시청 축구단. 내산 쪽 여의치 않아요. 오른발 슈팅. 수비 맞고 굴절했습니다. 오히려 역습입니다. 네, 김혜시청. 이겨내고 올라갑니다. 스피드가 빨라요. 있습니다. 중앙으로 잘 풀어 나왔습니다. 전환이? 김혜시청. 됐어요. 반대편 연결. 주한성! 반대쪽. 주한성! 보여주고 있는 김재철 선수고, 김재철 선수가 만약에 이렇게 후반전에 들어왔을 때 저런 활발함, 에너지가 지금 루안 타직 오늘 경기 해트트릭 루안입니다. 야, 루안 선수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루안 선수 지금 다 제끼고 그냥 거의 뭐 연습하듯이 골대에 패스하듯이 넣었어요. 네, 최고의 슛은 패스다 이런 말도 있는데 골대에 패스하는 슛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까지 침착하게 제끼는 모습에서 너무 침착해서 저희가 놀랐어요. 지금 보시죠. 여기서 루안이 직접 끊어내고 본인이 만든 득점이거든요. 수비수 한 명, 골키퍼까지 제쳐내고 침착하게 비어있는 골문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른쪽 측면 평택 중앙으로 이한빈 공간이 있습니다. 열렸습니다. 이한빈 들어갑니다. 이한빈이 따라가는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스코어는 3대1. 이한빈 선수가 드디어 본인의 의지를 통한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한빈 선수가 사실 수비수 출신이다 보니까 득점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온 장면은 어느 공격수보다도 좋은 템포에서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한빈 선수가 환상적인 토킥으로 네, 차강을 뚫어냈습니다. 상대방 골키퍼의 어떻게 보면 템포를 뺏는 킥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이한빈 선수 맞습니다. 조주영. 지금 패스를 빠졌어요. 자, 지금 선취골을 천안시 축구단이 터뜨렸습니다. 네, 이 조주영 선수가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부산 선수들이 뒤쪽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 천안 선수를 좀 놓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도 이해찬 선수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조주영과 이해찬 득점적인 부분에서 한 방 해줬어야 되는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재철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지금 조주영 선수가 패스를 넣어주는 그 장면에서 수비수 발에 맞고 굴절이 됐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도 조주영 선수가요. 네, 지금은 조재철 선수가 맞네요. 네. 득점을 한 게. 이 조주영 선수가 일단 과감하게 밀고 들어가면서 부산 세컨볼이거든요. 김희성. 자, 왼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자, 사실 부산은 오늘 전반전 흐름에 뭔가 공격적인 상황으로 나아가는 패스가
선수가 굉장히 연결이 어려웠었는데 그렇죠. 사실 직전 장면도 최용호 선수가 본인의 능력으로 혼자 만들어내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어찌됐든 볼을 잘 키핑을 해내면서 패스 연결을 시도해줬기 때문에 또 그 세컨볼을 김희성 선수가 침착하게 욕심내지 않고 한상훈에게 연결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한상훈의 득점으로 이제 스코어는 다시 한번 리셋됐습니다. 결국에는 경험 있는 이 부산의 공격진인 최용호와 한상훈의 이런 경험이 천안의 수비진들을 한 차례 무너뜨리면서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은 늦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한상훈이 이제 각도를 이영찬 골키퍼가 잘 좁히면서 나왔기 때문에 네. 슈팅으로 또 득점으로 연결하기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자, 저 공간에서 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지금 패스 연결됐어요. 패스 연결. 뒤쪽 네! 골! 오늘 경기 멀티골을 뽑아냅니다. 한상훈입니다. 아, 다시 한번 한상훈 선수의 왼발, 또 정교한 왼발이 침착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최용호 선수가 또 욕심낼 욕심낼만 했어요. 네. 사실은 첫 터치 동작도 좋았고 또 자, 화성FC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후반전이 이제 잠시 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전반전에 두 팀 모두 굉장히 좀 치열한 경기를 펼쳤는데 우선 창원시청 축구단은 수비적인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점유율을 높였던 화성FC는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일단은 전반전에 가져왔던 전술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내면서 일단은 두 팀 창원은 무실점을 기록했고요. 화성은 점유율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네. 하지만 이제 후반전에는 변화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왔거든요.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먼저 칼을 빼들지에 대한 부분, 그 타이밍도 이제 또 재밌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유율을 높여갔던 화성FC. 자, 조영진과 그리고 박준태 선수의 노룩 패스에 의한 좋은 장면이 연출이 됐었고요. 창원시청 축구단은 선수비적인 부분에 치중을 했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역시나 양준모의 발끝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성 입장에서도 위험 지역에서의 세트 플레이 상황을 내주는 부분들은 확실히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박스 안쪽으로 볼을 좀 보내면서 슈팅 공간을 조금 더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백종환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두 팀 모두 후반전에 승부수를 꺼내들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교체 카드가 나올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두 팀 모두 서브에 보시면은 경기를 좀 많이 뛰었던 뭐 정서훈 선수, 전현욱 선수, 뭐 타쿠마 선수, 조범석 선수 등이 확실히 이제 창원 입장에서는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이고요. 화성 같은 경우에도 뭐 심우현 선수가 전방으로 배치된다거나 서정진 선수, 뭐 심지혁 선수가 측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원시청, 화면 오른쪽에 화성FC가 자리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원투 패스 빙글 돌면서 박준태가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김한빈 접어놓고 오른발 높게 좋아요. 헤딩. 네. 자, 신태현 선수의 머리 맞고 압도했습니다. 코너킥을 가져가는 화성FC. 네, 이번에는 궤적이 워낙에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태현 선수 입장에서도 잘 보이진 않지만 확실하게 클리어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 과정에서 골문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침착하게 좋은 클리어링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 후반전에 빠르게 세트피스 기회를 화성FC가 가져왔습니다. 자, 황진산이 준비합니다. 이런 장면 뭐 분명히 이제 세트 플레이 상황이 창원이 좀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화성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센터백으로 출전한 박재환 선수, 최용훈 선수 굉장히 또 신장이 좋아요. 자, 낮게 올려줍니다. 어허. 김성환. 자, 원바운드가 되면서 김성환 선수가 오른발을 갖다 댔는데 자,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바운드였거든요. 네. 앞쪽에서 바로 튀어 오르면서 슈팅으로 가져가기 어려웠는데 김성환 선수 역시나 이제 경험이 많은 선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도 일단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고 수비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화성FC 여전히 최용훈 선수는 최전방에서 이 창원시청의 골망을 노리고 있고요. 뒤쪽에서 출발하는 창원시청의 공격.
왼쪽 측면을 곧바로 바라봤는데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좀 타이밍을 좀 잃었어요. 볼을 받으러 나가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패스가 전방으로 약간 흘렀을 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박경익 선수가 볼을 받는 데는 좀 분명히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창원 입장에서도 이런 장면에서의 호흡을 조금 더 맞춰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역습 기회를 가져오는 창원시청, 그리고 빠르게 올라옵니다. 자, 김현중이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탈압박 해내면서 원투 패스까지. 패스가 조금 약했습니다. 머리에 맞고 뒤쪽. 자, 공격권은 여전히 창원시청이 가져갑니다. 후반전에 창원시청이 일단은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이제 라인을 많이 올리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공격하는 전개하는 장면에서도 센터백 2명의 선수가 굉장히 넓게 펼쳐주면서 측면 수비수들이 전방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이번 후반전에는 득점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 선수들의 위치를 봤을 때 창원시청 축구단 선수들은 현재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그렇죠. 활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측면을 통해서 중앙을 다시 거쳐가는 그런 전개 작업들을 보여주고요. 자, 좋아요. 오른쪽 김슬기가 이어봤습니다. 김슬기 스텝 오버 이후에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어허! 이걸 놓치고 말았던 김동섭. 그렇죠. 이번에는 볼을 계속해서 소유를 하고 있던 창원이 오른쪽 측면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네. 앞쪽에 있었던 김슬기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김슬기 선수의 크로스도 상대 수비를 정확하게 넘겨내면서 김동섭 선수의 머리에 배달이 됐는데 이 헤더가 골문을 넘어가고 마네요. 자, 김성환 선수의 키를 넘기는 정말 완벽한 크로스, 그리고 그 전 상황에서 한 번에 오른쪽 측면을 바라봤던 황재훈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일단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미처 준비가 되지 못했던 화성의 수비진이었고 네. 그 부분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김슬기 선수에게 연결이 잘 됐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실히 슈팅 장면까지 만들어내면서 일단은 후반전의 분위기를 한번 가져오기 위한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동섭 잘 벗겨냈는데요. 마지막에 수비에게 볼을 뺏깁니다. 한번 잡아놓고 헤딩으로 끊어낸 이후에, 자, 후반전 초반 이후에는 곧바로 창원시청 축구단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요. 아, 좋아요. 자, 오른쪽도 한번 다시 한번. 어허! 넘어졌지만 휘슬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네, 김동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뒤쪽에서 압박이 들어오면서 넘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주심은 파울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뒤쪽에서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후반전에 김동섭을 겨눈 크로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창원이 굉장히 앞쪽에서 이제 공격적인 부분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경기를 운영을 하게 되면서 김동섭 선수가 확실히 찬스를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런 장면들에서 조금 창원 입장에서는 후반전 좀 빠른 시간에 이른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좀 결정짓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후반전이 출발한 지 이제 막 5분이 됐는데요. 그렇죠. 자, 정말 창원시청 축구단의 적극적인 공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영환. 자, 천천히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한 번에 앞쪽으로 높게 띄웁니다. 머리에 맞고 뒤쪽. 김성원의 헤딩. 하지만 창원이 볼을 다시 가져옵니다. 중앙 쪽에서 달려갑니다. 태클. 어우, 김성환. 네. 마지막에 발끝으로 잘 빼냈었는데요. 임예담이 왼쪽으로 빼줍니다. 얼리 크로스 높게. 자, 힘이 조금 많이 실렸던 크로스. 그렇죠. 이번에는 박경익 선수가 앞쪽으로 대시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논스톱으로 크로스를 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보내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자체가 지금 창원 입장에서 측면에서의 투자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전방으로 보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화성 입장에서는 지금 후반전 굉장히 좀 흔들리는 상황. 화성도 이런 부분들을 상대가 이제 후반전에 어떤 걸 준비해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대처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김한빈이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자, 패스할 곳을 찾지 못하고 뒤로 돌립니다. 박재환. 자, 김성환 선수가 조금 템포를 늦추자는 제스처를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창원이 주도권을 가지고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성 입장에서는 좀 천천히 우리 템포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환 선수가 아무래도 베테랑이면서 주장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자, 박준태예요. 그리고 중앙 쪽 최용훈 오른쪽 잘 봤습니다. 자, 잡아놓고 오른발 슛. 마지막에 막힙니다. 김도형. 네, 김도영 선수가 이번에는 크로스. 네. 자, 이번에도 신태현이 자 조금 더 빠르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김도영 선수 입장에서는 좀 정확한 킥을 하기 위해서 네. 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던 과정이었는데 이메담 선수의 수비 가동이 워낙에 좋았어요. 자, 오른쪽에서 낮은 크로스가 올라갔는데요. 신태현의 발에 맞고 라인 근처 김현중. 자, 두 명의 선수가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최영훈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그렇죠. 일단 뭐 김현중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좀 잘 소유를 했고 좋게 움직여주는 이제 동료를 향해서 패스를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압박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파울이 선언이 됐거든요. 일단은 화성 입장에서는 후반전 지금 분위기 이런 흐름들은 준비해왔던 부분과 너무나도 다를 것으로 보이고요. 확실히 지금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그런 상황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코너 플래그 근처에서 프리킥. 이승규 골키퍼가 직접 킥을 준비합니다. 이승규가 한 번에 길게 찼습니다. 바두가 크게 됐고 양준모. 김성환 선수가 정말 적극적인 수비를 보여줬는데요. 양준모 뒤쪽에서의 태클. 반칙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자, 화성의 역습 기회. 패스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조영진 선수가 빠르게 끊어내고 난 이후에 전방에 있었던 동료를 향해서 조금 빠른 타이밍에 패스를 시도를 했는데 지금 이 공을 박준태가 다시 가져왔어요. 자, 압박을 피해내면서 전방으로 로빙 패스 빠르게 달려갑니다. 좋아요. 자, 조영진. 왼발을 잘 쓰는 선수거든요. 조영진 살짝 멈춰놓고 줄 듯 말 듯. 조영진 크로스 올라갑니다. 수비가 조금 발빠르게 처리합니다. 네, 창원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들에서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가야 돼요. 자, 김슬기가 오른쪽으로 내줬고 그리고 김동섭 짧게 밀어줬습니다. 김슬기 뒤쪽에 도와주는 선수를 찾고 있는데요. 패스 연결 태클. 자, 곧바로 김한빈 선수의 태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장면에서는 지금 한승환 선수가 뒤쪽에서 따라오던 과정, 뒤쪽으로 내줬던 김슬기 선수였는데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뒤쪽에 동료가 없다면은 볼을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황재훈 선수라던가 뭐 한승환 선수라던가 조금 더 빠르게 커버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자, 지금 신태현 선수가 높은 위치까지 압박을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그 전 상황에서 아크 정면에서 김동섭이 옆으로 내주는 패스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베테랑 선수로서 전방에서의 플레이가 조금 더 정확할 필요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가져가지 않으면 되겠죠. 자, 왼쪽에서 마지막에 패스 박태용에게 끊겼는데요. 양준모에게 연결됐습니다. 타이탄 수비. 자, 또 한 번 넘어졌는데 경기는 진행. 김도형 한 번에 길게 킥을 뿌려줍니다. 라인아웃 됐습니다. 확실히 후반전 약 10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창원이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두 팀의 분위기라는 최근 경기에서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창원 선수들은 확실히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후반전의 두 팀의 분위기에는 두 팀의 주도권 싸움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황진살이 잘 끊어줬고 헤딩 패스 연결까지. 중앙에서 박준태 태클. 발이 조금 높아 보였는데요. 오른발 슛. 네. 벗어납니다. 공용훈. 이번에는 볼을 뺏어내고 난 이후에 박준태 선수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볼을 끝까지 잘 지켜줬거든요. 네. 그리고 공용훈 선수가 좀 거리가 있었지만 과감한 슈팅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공용훈이 볼을 잡자마자 오른발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또 13라운드 경기에서 공용훈 선수가 오른발로 강하게 슈팅을 때리면서 득점을 올렸던 만큼 자신감 있는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현재 이제 후반전에는 확실히 화성이 주도권을 잃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이번 슈팅을 통해서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엿보였고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런 슈팅들, 과감한 슈팅들이 이번에 너무 뒷공간 좋아요. 잘 봤어요. 그리고 양준모 빠릅니다. 양준모
자, 마지막 패스는 김성환의 발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네, 김현중 선수의 패스가 너무나도 좋은 공간으로 연결이 됐고요. 양준모 네. 선수도 좋은 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크로스까지 시도를 했는데 일단은 좀 잘 막아주고 있는 김성환 선수예요. 자, 김성환 선수가 현재까지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상당히 많이 지쳐 보이는데요. 네, 경기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오늘 좀 많은 역할을 해주기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굉장한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간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양준모가 코너킥을 왼쪽에서 준비합니다. 자, 본인만의 루틴 이후에 왼쪽에서 코너킥, 왼발로 높게 올라옵니다. 자, 헤딩 과정 김한빈이 먼저 머리를 갖다 댔는데요. 자, 두 명의 선수가 강하게 충돌, 한번 흔들면서 임예담의 크로스. 자, 수비가 슬라이딩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양준모 선수가 측면에 있었는데 일단은 이매담 선수가 조금 적극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코너킥을 얻어내고 있는 창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양준모 선수의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의 신태한 선수의 높이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용훈 선수도 코너킥 상황 박스 안에서 수비를 도와주고 있어요. 양준모가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이번엔 조금 낮게 김성환의 헤딩. 박경익 안쪽으로 붙여줬는데요. 왼쪽으로 돌립니다. 양준모 안쪽으로 드리블. 자, 패스까지. 컵백을 조금 시도했던 것 같은데 동료 선수에게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크로스 장면들, 측면에서의 돌파를 통한 이제 크로스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창원인데 이런 장면들에서 일단 화성이 박스 안쪽에서의 수비 집중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양준모가 또 한번 올려줬어요. 이번에는 길게 흘러갔습니다. 아웃되지 않았고 김슬기의 백패스. 황재훈. 자, 한승환이 짧게 밀어준 이후에 다시 황재훈에게 줄 곳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김슬기. 좋아요. 자, 중화단 이후에 김슬기. 자, 가랑이 사이로 한 차례 빼냈고 탈압박 성공. 김현중의 크로스 황진산의 발에 맞고 아웃되지 않습니다. 김현중. 좋아요. 자, 수비 숫자 순간적으로 3명의 선수를 달고 있었던 김현중인데 크로스는 마지막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냈던 창원이거든요. 앞쪽에 있었던 김슬기 선수, 황재훈 선수뿐만 아니라 양준모, 김현중까지 측면으로 커버를 해주면서 짧은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한번 보여줬던 창원. 화성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확실히 이제 창원의 세트 플레이가 무섭다 보니까 위협적이다 보니까 측면에서 저 위험 지역에서의 파울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수비를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크로스를 좀 차단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창원이 최근 좋은 컨디션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술적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까지 연결되었습니다. 황재훈. 중앙 쪽으로의 패스는 수비에게 막힙니다. 헤딩으로 한 차례 돌려놨던 신태한. 후반전에는 점유율을 창원시청이 굉장히 높게 가져가죠. 그렇죠. 계속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번에는 좀 네. 아쉬운 패스였어요. 자, 김슬기 선수와 호흡이 조금 맞지 않으면서 공격권을 내줍니다. 조영진의 패스 그리고 최용훈. 패스에 대한 타이밍이 조금은 아쉬웠는데요. 자, 황진산이 오른쪽으로 연결시킵니다. 김도영. 앞쪽 밀어준 이후에 크로스 올라갑니다. 슈팅! 정말 엄청난 득점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창원이 공격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 상황에서 네. 화성이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천천히 가져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정확한 패스를 통해서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박준태가 저 자세에서 하프발리 슈팅을 통해서 굉장히 멋진 슈팅을 만들어냈는데 이승규 골키퍼가 굉장히 멋진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자, 굉장히 빠른 반사신경을 보여줬던 이승규 골키퍼 그리고 박준태의 정말 멋진 하프발리 슈팅. 그렇죠. 굉장히 멋진 슈팅이 나오면서
일단은 화성이 후반전 계속해서 분위기를 내주고 있던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준태 선수의 슈팅 이후에 화성이 또 분위기를 조금 탔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패스예요. 오른쪽까지 연결됐습니다. 자, 한번 속여놓은 이후에 뒤쪽 크로스 올라갑니다.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황진산 오른발 슛! 네. 막아내는 이승규 골키퍼. 일단은 화성이 분명히 분위기를 가져오는 데는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장면들을 창원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들의 템포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거든요. 화성이 두 번의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일단은 후반전 남은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정말로 두 팀 모두가 거의 뭐 동등한 상황에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오, 지금 발이 조금 높아 보였는데요. 자, 간접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고 황진산의 패스 그리고 조영진 빠르게 달려가면서 이어봤고요. 중앙 쪽 터치가 길었는데 패스 연결됩니다. 잡아놓고 슛! 어허! 레이저 한 방을 쐈던 공용훈. 지금 화성이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 네. 창원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확실히 이제 득점을 만들기 위해서 라인을 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조금 많이 허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을 화성이 확실하게 파내고 있습니다. 공용훈의 오른발 정말 매섭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골문을 살짝 넘어가는 슈팅이었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궤적으로 날아가면서 이승규 골키퍼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한 번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원시청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상당히 거리는 있는 상황인데 자, 김현중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황재훈이 곧바로 자, 뒤쪽으로 길게 뺐습니다. 창원으로서는 이 흐름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죠. 그렇죠. 지금 분명히 좋았던 흐름에서 한 3번 정도의 슈팅을 계속해서 허용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확실히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플레이를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승환이 결국 코너킥을 또 가져왔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아무래도 창원 입장에서는 좀 살려낼 수 있다면은 오늘 경기 남은 시간을 운영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역시나 높이가 좋은 선수들이 자, 박스 근처까지 들어왔습니다. 차영환, 신태한 그리고 김현중 선수까지. 네. 그리고 왼쪽에서 또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양준모. 자, 바람이 살짝 불고 있는 상황. 양준모의 코너킥 올라옵니다. 헤딩! 양준모에게 흘러갔는데요. 자, 볼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스로잉 기회를 가져오는 창원시청 축구단. 자, 박태웅 선수가 조금 헷갈렸어요. 그렇죠. 양준모 오른발. 자, 화성에게 볼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황재원의 백패스. 일단은 위험 상황을 좀 잘 넘겨내고 있는 화성이고 네. 창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경기 운영적인 부분 약 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주도권을 확실히 넘겨주는 이 상황이 좀 불만이 이번에는 네. 머리에 갖다 대는 데는 성공했던 김동섭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고요. 확실히 후반전에 이제 김동섭 선수의 머리를 향한 공격을 좀 전개를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놨던 창원이었거든요. 이번 장면에서도 박경익 선수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를 낮게 시도를 하면서 김동섭 선수의 머리에 맞히는 데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가져오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창원의 입장입니다. 자, 역시나 화성FC의 최영훈 선수는 또 한 번 센터백 위치에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준모가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박스 아래에 있는 선수들에게 구두주의를 주고 있는 주심. 확실히 차영환, 김동섭, 김현중, 신태한 4명의 선수가 신장이 제일 좋아요. 네, 자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딩 뒤쪽. 자 수비가 한 차례 끌어내고 어디죠? 오른발 슛 벗어납니다. 김슬기. 그렇죠. 4명의 선수 말씀드렸던 4명의 선수가 모여 있다가
퍼지는 순간 이제 좀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창원인데 네. 여기서 차용원 선수의 헤더가 뒤로 흘렀거든요. 수비에 맞고 그 이후에 김슬기 선수의 슈팅이 임팩트가 나쁘지 않았지만 골문을 좀 벗어나면서 일단은 창원 입장에서는 이런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조금씩은 아쉬운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이후에 후반전 두 팀의 분위기는 정말 많이 달라졌고요. 굉장히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면서 화끈한 슈팅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확실히 지금 두 팀 모두 후반전에 득점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어느 팀이 선제 득점을 만들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확실히 이제 그 한 골 싸움 선제 득점을 만든 팀이 너무나도 좋은 경기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반칙이 선언되자 박준태 선수가 정말 아쉬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자, 창원시청 축구단이 빠르게 프리킥 진행. 왼쪽에서 이매담. 자, 김도영 선수가 막아서면서 뒤쪽 짧게 내줍니다. 박경희. 다시 수비 지역까지 돌리고 있는 창원. 차영환. 줄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전반전에 두 팀의 모습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볼 소유 시간을 늘려가고 있는 창원이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상대가 분위기를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이죠. 아, 이매담 좋아요. 자, 왼쪽에서 볼을 뺏기지 않았고 스텝 오버 크로스. 자, 김도형에게 굴절됐습니다. 아, 최용훈이 힘이 좋아요. 그리고 신태한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아, 곧바로 경고 카드를 받게 되는 신태한. 그렇죠. 지금은 최영원 선수가 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확실히 볼 잡으면서 좀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교체 카드 화성FC. 자, 김학철 감독이 서정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정진 선수 예전 대표팀에 있을 시절만큼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진 못하지만 그때 있었던 그 볼터치라던가 이제 패스 능력들은 여전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남은 시간 화성 FC의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체 카드로 선택이 됐습니다. 자, 조영진이 왼쪽으로 빼준 이후에 자, 김한빈이 짧게 내줬고요. 자, 우선 공용훈 선수가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했지만 자, 공용훈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정말 강한 슈팅은 상당히 또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화성의 슈팅이었는데 네.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창원이 좀 분위기를 가져가는 상황이 되면서 일단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교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김학철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스피드를 한 차례 올려봤는데요. 슬라이딩까지. 자, 교체로 투입된 서정진의 터치가 있었고요. 곧바로 오른발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패스가 조금 길게 흘러갔습니다. (7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양팀의 경기. 정서훈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네요. 자, 창원시청 축구단은 정서훈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현재 위치를 봤을 때는 김동섭 선수가 나갔나요? 네, 김동섭 선수가 교체 아웃되면서 정서훈 선수가 들어왔다. 이 부분은 높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포기를 하더라도 속도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상대를 더 흔들어 놓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또 어떤 식으로 또 경기에 작용하게 될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게다가 조금 시간이 더 지나갈 경우에 김학철 감독은 또 심우현 카드를 꺼내들 수가 있는데요. 최용훈 선수와 심우현이 공존하게 된다면 네. 그 두 명의 트윈타워는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높이에서는 그 어느 팀에게도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수. 헤딩 이번에는- 돌려놨어요? 네. 수비가 높게 띄웁니다. 헤딩으로 한 차례 더 밀어준 이후에 김한빈 왼쪽 밀어줬고요. 그리고 조영진. 자, 지금은 차영환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확실히 심우현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게 된다면은 창원 입장에서도 아마 김주헌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상대에게 높이를 다시 한번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최경돈 감독이 타쿠마까지 교체 투입을 시켰습니다. 타쿠마가 일단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미드필더에서의 조금 더 강화를 통해서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보강과 그리고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에 대한 질을 좀 더 높이겠다라는 생각을 김슬기 선수가 빠졌네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좀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타쿠마 선수가 중원에서의 역할을 좀 주로 하는 선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뭐 김현중 선수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정서훈 선수, 임예담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크로스 높게 올라갔습니다. 골키퍼. 자, 이승규가 공중볼을 빠르게 잡아낸 이후에 한 번에 전방에 있는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타쿠마에게 연결되지 않았고 조영진 침착하게 박성민 골키퍼에게 연결시킵니다. 타쿠마 선수가 아마 전방에서 좀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네. 확실히 한양대 시절에도 윙어나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의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두 팀 모두 이제 교체 카드를 사용한 이후에 확실하게 조금 포지션에도 변화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짧게 내준 이후에 김성환, 박태웅과 주고받습니다. 조영진, 다시 뒤쪽으로 돌립니다. 확실히 후반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마자 두 팀 모두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우선 최경돈 감독은 2장의 카드를 사용했고요. 그렇죠. 김학철 감독은 1장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2장의 카드를 통해서 이제 공격진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창원이고 네. 화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서정진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확실히 조금 더 이제 이번에는 네, 뒤쪽에서 푸시가 들어갔죠. 자, 조영진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자면 화성 같은 경우에도 서정진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이제 측면 그리고 2선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패스의 질을 좀 더 높이겠다라는 선택을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화성 입장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심우현 선수의 교체 투입 타이밍을 조금 좀 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게다가 심재혁 선수의 카드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워낙 이제 킥 능력이 또 좋은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심재혁 선수와 심우현 선수가 또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심재혁의 킥으로부터 출발하는 화성FC의 공격, 최영훈과 심우현이 떨궈주고 혹은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플레이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왼발로 센스 있게 들어올렸고요. 타쿠마가 짧게 내줍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패스를 가져가고 있는 창원시청 축구단. 자, 쉽게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짧은 패스 좋아요. 그렇죠. 볼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요. 넘어졌는데 휘슬 울리지 않았고 박스 안쪽 진입합니다.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볼을 계속해서 잘 지켰던 창원이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장면 끝까지 또 지켜주면서 정서훈 선수가 좋은 공간을 돌파를 해냈고요. 슈팅은 벗어나고 말았지만 일단 창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왼발 조금은 안쪽에 임팩트가 되면서 조금은 감겨 들어갔던 정서훈의 슈팅. 김현중이 왼쪽으로 돌립니다. 신태한, 황재훈. 자, 지금 잘 속여냈어요. 황재훈. 이메담이 빙글빙글 돌면서 탈압박에 성공하는 듯 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승규 골키퍼. 왼발로 길게 헤딩으로 돌려놨습니다. 터치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오면서 창원에게 공격골이 또 한번 넘어갔는데요. 좋아요. 자, 이메담의 순두부 터치 그리고 뒤쪽 컵백 아직 있는데 파울이죠. 지금은 네. 곧바로 경고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김한빈의 태클. 그렇죠. 이번에는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 이메담 선수가 너무나도 퍼스트 터치가 좋았고요. 그리고 뒤에 따라 들어오던 양준모 선수에게 잘 연결해줬고 양준모 선수도 좋은 공간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 김한빈 선수가 일단은 파울로 끊는 상황에서 경고까지 이제 허용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 위치에서의 세트 플레이 상황, 창원시청의 결정력이죠. 화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창원시청 축구단의 이제 수비진에서 높이가 좋은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화성 FC도 현재 높이가 너무나 좋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박재환 선수가 신태한 선수를 전담 마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확실히 신태한 선수의 득점력과 이제 높이가 괜찮지만 박재환 선수 이런 선수들 굉장히 또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세트 플레이 상황이 지금은 여의치 않게 조금 펼쳐지고 있었던 창원입니다. 자,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양준모가 왼발로 준비합니다. 양준모 가볍게 그 뒤쪽 헤딩! 슈팅! 가져가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상황에서 화성 FC가 볼을 빼냅니다. 마지막까지 슈팅을 가져가기에 집중했던 창원이었고요. 역습 자, 나가는 역습 화성이에요. 기회죠. 그리고 오른쪽 연결된 이후에 앞쪽에 자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넘어지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여기서는 일단 파울이 선언이 됐지만 네. 화성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역습 과정에서의 속도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김도영 선수에게 나가는 패스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이곳에서 네. 이제 너무나 혼전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그렇죠. 그 맞아. 이후에 이제 또 역습 과정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좀 잘 나가면서 전방에 이제 또 조영진 선수가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김도영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타이밍이 좀 뺏기면서 일단은 화성이 파울을 얻어냈던 상황입니다. 자, 상당히 먼 위치에서 프리킥을 준비하는 화성 FC. 자, 선수들이 일렬로 도열을 했는데요. 황진산 타이밍 뺐고 짧게 박태웅 가볍게 찍어 찼습니다. 헤딩으로 돌려놓고 자 손에 맞지 않았냐는 판정이 네. 있었는데요.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면서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서정진 선수의 위치가 일단 부심의 얘기는 안쪽에 패스하는 상황에서는 안쪽에 있다가 뒤로 나오면서 헤더를 시도를 했다라는 판정을 내렸고요. 서정진 선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먼저 들어왔다라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인데 일단은 부심의 판단이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부심의 판단이 조금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화성 FC. 자 두 팀 모두 득점과 가까운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만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두 팀이 일단은 경기 득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재밌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한승원의 패스를 이어봤고요. 자 템포를 굉장히 늦추고 있어요. 김현중. 자 정서훈 선수가 상당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볼을 자 패스로 돌립니다. 황재훈. 차영환이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다시 오른쪽으로 연결. 굉장히 신중하게 플레이를 진행합니다. 그렇죠. 창원이 계속해서 몰아붙이던 상황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약 10분 정도 10분 조금 넘는 시간의 정규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다소 위험한 장면이 연출이 됐었는데 네, 일단은 박경기 선수도 괜찮아 보이네요. 네. 자, 한 번에 깊숙하게 찔러줬고요. 왼쪽에서 달려가는 정서훈. 앞에는 박태웅. 자, 황진산에게 볼을 뺏깁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정선 선수가 양준모 선수에게 패스 나가는 과정 황진산 선수가 정확하게 캐칭을 하고 먼저 어깨를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화성이 다시 한번 역습으로 나가는 과정. 하지만 지금 창원은 역습에 대한 대비가 확실하게 또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성FC 선수들의 패스가 발 조금 뒤쪽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자, 충돌 이후에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 자, 굴절되면서 아웃됐습니다. 일단은 박스 안쪽에서의 집중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던 창원이고 네. 역습 과정에서 이번에는 조금 속도를 빠르게 가져갔던 화성이지만 정확한 또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박준태 선수는 표정에서부터 조금 아쉬움을 또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최근에 또 워낙에 경기력이 안 좋은 상황에서 화성 입장에서 지난 경기였죠. 이제 울산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창원시청 굉장히 치열한 중위권 싸움을 함께 하고 있는 창원시청을 상대로 홈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가기를 바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확하게 또 되지 못하면서 일단은 안타까운 그런 경기 운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FC 압박 라인을 상당히 높게 올렸습니다. 지금은 김성환 선수의 반칙이 선언된 것 같은데요. 자,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뜨겁게 나오고 있는 상황. 한승원을 빼주고 김주원을 투입시킵니다. 네, 김주원 선수가 경기에 투입이 되는데 장신의 수비수거든요. 한승환 선수 오늘 또 중원에서 좋은 역할을 보여줬는데 약간 이제 센터백들 한 칸 위쪽에서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창원시청에게 세트피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조금 더 제공권에서 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교체 카드를 통해서 좀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을 창원인데 이 부분이 좀 준비된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심우현 선수가 들어왔을 때 네. 그 높이를 보강을 해주면서 함께 더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하면서 분명히 심우현 선수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좀 교체 투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역습 과정에서 또 한번 실수가 나왔던 화성FC, 그리고 중앙에서 차용한 자 전진 패스 도전적으로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자, 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김주원. 일단 한 칸 위쪽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김주원 선수인데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보강, 미드필더 지역의 보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앞쪽에서의 역할은 사실은 제가 또 확신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이제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 왼쪽 측면에서 결국 반칙이 선언됐고요. 박태용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해봤는데 네, 지금 뭐 박태웅 선수의 얘기는 볼을 먼저 정확하게 가져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일단은 파울이 선언이 된 상황. 지금 또 김주원 선수가 들어오면서 높이가 조금 더 보강이 된 창원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또 세트 플레이를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지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자,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는 양준모가 아닌 타쿠마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네. 역시나 교체 투입된 김주원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프리킥, 그리고 타쿠마의 오른발 올라갑니다. 자, 지금은 네. 물론 현장에서 봤을 때 이제 각도는 굉장히 크게 벗어났을 수 있지만 그렇죠.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자책골이 나올 것 같은 네. 네.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타쿠마 선수의 코너킥이 낮고 빠르게 전개가 되면서 네. 박태웅 선수가 이제 뒤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상황에서의 헤더 클리어링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컨트롤하기 어려웠거든요. 지금 세트피스 키커를 아예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 낮게 흘러가면서 수비가 한 차례 처리합니다. 박준태 헤딩. 자, 뒤쪽으로 흐른 볼을 양준모가 다시 가져왔고요. 앞쪽으로 연결. 이메담. 다시 뒤로 돌립니다. 아무래도 양준모 선수의 킥 자체를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가져갔던 부분이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런 변화를 통해서 상대에게 조금 더 혼란을 주고 포지셔닝 변화를 통한 이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제 키커 교체였던 것 같은데 일단 뭐 타쿠마 선수의 첫 번째 킥, 두 번째 킥 모두 좀 낮고 빠른 킥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창원이 자랑하는 높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활용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두 번 지나갔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자, 황채훈이 짧게 밀어넣었습니다. 타쿠마와 주고받은 김주원, 그리고 황재훈. 자, 황진산과 충돌 이후에 조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황재훈인데요. 자,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양준모. 자, 지금은
창원시청의 선수들로서도 볼을 밖으로 빼내고 싶지만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황재훈 선수가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면서 공격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교체를 위해서 심지혁 선수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볼을 아웃시키기보다는 뒤쪽에서 좀 소유를 가져가면서 이제 황재훈 선수의 회복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또 교체가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심재혁 카드가 나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이제 득점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김학철 감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심재혁 선수를 통해서 전방에서의 이제 패스 능력, 킥력과 그리고 득점력까지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태를 빼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선 짧은 패스보다는 어느 정도 기회가 찾아왔을 때 세트피스와 킥을 통해서 한 번에 골문 앞까지 이동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심재혁 선수가 뭐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진 않지만 이 네. 부분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크다라고 확실히 보이고요. 이런 상황 일단 두 팀 모두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분명히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느 팀이 득점을 만들어내게 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자, 게다가 심재혁 선수 역시나 한번 볼을 잡고 이제 드리블을 할 때 네. 굉장히 이제 웨인 루니 같은 그렇죠. 결고통 드리블이라고 하죠. 네, 굉장히 좀 오우. 이번에는 발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양준모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김성환 선수가 양준모 선수와 좀 많이 부딪히네요. 이 장면에서 오른발에 살짝 스쳤어요. 네, 접촉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고요. 하지만 좀 양준모 선수의 이제 발의 높이는 조금 위험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양 팀의 남은 정규 시간은 3분. 추가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데 두 팀 모두 이번 라운드에서 이제 또 리그의 반환점을 도는 라운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0대 0의 스코어는 두 팀 모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두 팀이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한 승점은 사실 필요한 승점은 3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득점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히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심재혁 카드까지 사용을 한 김학철 감독인데 아직 심호연의 카드는 꺼내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전방에서의 높이를 보강하기보다는 네. 이 선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 김성환의 로빙 패스 헤딩으로 끌어줬습니다. 가슴 트래핑 이후에 황진산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습니다. 김도영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자, 차용환이 먼저 헤딩으로 처리합니다. 박재환 선수의 높이 굉장한데요. 양준모가 넘어지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성 입장에서는 조금 과감한 태클을 통해서 좀 끊어낼 필요가 있었고요. 네.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황진산 선수가 파울을 범했는데 창원도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황채훈이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타쿠마. 패스 연결됐어요. 황채훈. 수비 발에 맞고 굴절됐습니다. 타쿠마. 김한빈이 걷어내면서 코너킥 기회를 가져왔고요. 네. 곧바로 이번에는 이 위치에서는 양준모가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왼발로 처리하기 위한 이제 선택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또 높이에 대한 부분들 창원 입장에서는 정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김주원 선수가 이제 투입되고 나서 김주원의 높이까지도 활용을 해볼 수 있었던 창원이었는데 앞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타쿠마가 낮은 크로스를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양준모의 코너킥 또 한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중한 만큼 양준모로서도 침착하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또 그리고 또 안쪽에서 지금 주심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주의를 주면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는 모습이었고요. 양준모 왼발로 높게 뜁니다. 반대편 헤딩. 자, 혼전 상황 멀리 가지 않습니다. 뒤쪽 내준 이후에 잡아놓고 오른쪽 선택. 다시 한번 올라가야죠. 자, 왼발 원터치. 박성민 골키퍼가 한 번에 공을 끌어안습니다. 네, 이번에 빠르게 역습 나가고 있는 화성이에요. 자, 몸을 날려서 볼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조영진 오른쪽 심재혁에게 연결됐습니다. 심재혁 접어놓고 짧게 아크 정면 최용훈 빙글 돌면서 패스까지 연결됐고요. 자, 조영진의 로빙 패스 왼쪽에서 달려갑니다. 서정진 뒤쪽으로 빼줍니다. 넘어가야죠.
자, 우선 정규 시간은 모두 지나갔고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졌습니다.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요. 자, 김도형 슈팅까지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좋아요. 김한빈 슈팅! 이승규 골키퍼. 화성 입장에서는 후반전 추가 시간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만들어줬었는데 이번 김한빈 선수 왼발 슈팅은 이번에도 이승규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 굉장히 침착하게 공격을 이끌어 나갔던 화성FC. 슈팅이 나올 듯 하면서도 안 나왔는데요. 마지막에 김한빈의 슈팅은 이승규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서 코너킥을 곧바로 준비합니다.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경기. 자, 왼쪽에서 코너킥 서정진. 코너킥 높게 올라갔고요. 뒤쪽 헤딩.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이제는 추가 시간도 1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 창원 네. 입장에서는 한 번의 공격 찬스 정도를 만들어내고 경기를 그냥 그대로 종료시키고 싶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플레이를 만들어 갈지 굉장히 또 지켜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창원시청의 선수들도 모두가 이제 굉장히 위쪽으로 올라갔고요. 그렇죠. 길게 나갔어요. 이승규 골키퍼가 높게 띄웁니다. 자, 바우드가 됐고 등지름 과정. 자, 이 볼을 화성이 가져옵니다. 자, 화성은 빠르게 올라가야죠. 조영진. 자, 왼쪽 선택.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조영진. 지금 수비가 너무나 좋았는데 서정진이 다시 가져옵니다. 서정진. 여기서 수비 발끝에 걸립니다. 창원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직 휘슬을 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자, 화성 선수들이 수비 복귀가 빠르진 않은데요. 패스가 네. 막히면서 결국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2021 K3 리그 15라운드 화성FC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는 0대0. 두 팀 모두 후반전에 너무나 뜨거웠던 난타전을 펼쳤지만 결국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 스코어는 0대0 무승부 승점 1점씩을 챙겨갑니다. 그렇죠.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원은 수비, 화성은 점유율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네. 경기가 이제 슈팅이 많이 나오진 않는 경기가 됐는데 후반전에는 두 팀 모두 득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가져가면서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난타전을 가져가는 과정상에서도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멋진 수비들을 통해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창원도 이제 이승규 선수 골키퍼의 선방을 포함해서 굉장히 또 멋진 수비를 통해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일단은 갈 길 바쁜 두 팀이었는데 승점 1점씩 나눠 가지면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데는 조금 실패를 했습니다. 네. 자, 리그의 반환점을 도는 15라운드 경기. 자, 이렇게 오늘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도 아직 한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형진 도마이스의 백종환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자, 팬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 축구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